안녕하세요, 히라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진짜 반가워요. 요즘엔 네, 바쁘신데, 책도 출판하시고, 네. 이렇게 또, 로건의 커리어 치챗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 저는 뭐 일하고 지내고 있고요. 뭐 주말에는 뭐 운동하고 그냥 되게 평범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사시잖아요. 네. 궁금한 게, 거기는 이제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날씨 변화가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좋으신가요? 이렇게 겨울일 때는 싱가포르에 있는 게 조금 음. 따뜻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애 방학 때 이제 여름하고 겨울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출장 갈 때 간혹 가기도 하는데요. 겨울에 요번에 간 때가 정말 추울 때 간 거예요. 영하 10도 막 이럴 때 가가지고 너무너무 추웠고 그 옷을 막 그 두꺼운 옷을 이제 제가 겨울옷이 이제 엄마 집에 두고 갈 때만 이제 입는데 너무 너무 헤비한 거예요. 걸어 다닐 때도. 옷이 너무 두꺼우니까. 그래서 너무 불편하고 뭔가 계속 움츠러들고 막 그래서 근데 눈 오고 이러니까 너무 좋기는 한데 그런 행동들이 너무 무거워지고 카페 같은 데 가도 식당을 가도 그 옷이 차지하는 저희 식구들이 이제 3 명이 다 가서 식사를 하면 외투 놓는 그 의자가 하나 있어야 될 정도로 그게 인제 쪼끔 불편한 거고 싱가포르도 사실 여름밖에 없지만 덥고 더 덥고 비 오면서 덥고 인제 이렇게 쪼끔씩 인제 변화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옷차림이나 이런 거는 항상 인제 가볍고 신발도 인제 샌들 같은 거 신어도 되고 훨씬 더 편하죠. 그리고 인제 화장도 땀 많이 흘리니까 화장도 거의 선크림도 처음에는 안 바르다가 이제는 이제 선크림 정도 바르게 되고 쪼끔 더 한국보다는 이렇게 내추럴하게 사는 것 같아요. 좀 더 단촐한 느낌, 가벼운 느낌으로 한국보다는. 네. 가벼운 내추럴 이런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세 네. 개만 아주 빠르게 드려볼게요. 네. 이 질문은 되게 빠르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네.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가장 좋아하는 싱가포르 음식. 락사.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거죠? 락사라고 인제 그 누들인데요. 약간 우리나라의 인제 짬뽕 같은 건데 맵지 않고 거의 음, 코코아 그 국물 베이스로 만든 인제 누들이에요. 근데 이게 호불호가 좀 갈려요. 저는 음. 굉장히 그 음식을 좋아하고 그 로컬 그냥 식당에 가서도 그 락사라는 걸 굉장히 잘 먹고요. 근데 거기서 인제 코코아 그 향이 나거든요. 기름기 있고 막 그런데 또 안 드시는 분들은 또 좀 약간 냄새 나는 것 같고 느끼하다고 안 드시기도 하더라고요. 약간 마라탕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아니에요. 맵지 않아요. 코코넛 음. 그 연유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맛있어요. 예. 예. 커리 락사 이런 거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예. 싱가포르 출장 갔을 때 한번 꼭 음. 한번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락사를 제일 좋아하시고 싱가포르 음식 중에. 두 네. 번째 질문. 싱가포르하고 한국 중에 딱 하나만 고르라면 난 어디서 살겠다. 지금은 싱가포르, 나이를 좀 먹으면 그래도 '내 땅에서 생을 마무리하고 싶다.' 그 이유는? 지금은 이제 일을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현재 베이스가 인제 여기니까 그리고 한국에서는 많은 시간 거기서 제가 자라고 그러니까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뭐 많은 경험을 해 봤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싱가포르는 사실 인제 지금 3년 됐고 이제 4년 차인데 여기서는 이제 문화도 좀 다양하고 아직 제가 인제 뭐 배울 것도 더 많고 이 문화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그 이해와 좀 더 제가 인제 연구하고 탐구하고 삶에서 좀 더 배워야 될 부분 그리고 더 즐겨야 될 부분도 아직도 못 찾아본 것 같고 그래서 인제 그런 이유로 '쪼끔 더 여기 지금은 있어 보고 싶다.' 아직까지는 싱가포르에서 디스커버리 할 게 좀 많다. 네. 그거를 다 경험을 하고 다 쌓은 다음에 결국에는 한국에 가시겠다. 예,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작하기 전에 질문. 요즘에 그 책을 출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선 넘은 네. 여자들. 네. 예, 지금, 보여드려도 되나요? 절찬리에. 네, 그럼요. 예, 네. 보여주십시오. 선 넘은 알겠습니다. 여자들. 지금, 아주
강력 추천되고 있는 각계에서 강력 추천하고 네. 있는 싱가포르에 계신 워킹맘들, 홍콩에 계신 네. 워킹맘들 요렇게 같이 모여 가지고 이 책을 쓰셨죠. 그래서 각자 네. 파트들이 다 있어서 실제적으로 인제 워킹맘이나 아니면 해외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질문을 드리자면 책의 저자가 되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다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음. 그리고 인제 평소에 제가 인제 좀 기록하는 걸 좋아하기는 하는데 항상 다니면서도 인제 모바일로 이것저것 인제 뭐 키워드 정도 항상 이제 적어 놓긴 하는데 기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일상의 기록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책을 쓰고 난 후에 인제 그런 것들을 깨달았어요. 음. 그래서 사실 제 이 중에서 제 지분이 12분의 1 이라서 굉장히 사실 책을 냈다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죠. 인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사실 이게 에세이라서 삶을 나누는 거고 주말에 인제 저희끼리 인제 뭐 얘기하다가 거의 이제 주말에 잠들기 전에 일기 형식으로 막 작성한 거를 모아서 사실은 이거를 낸 음.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일단 만나게 됐고 그동안 연락 안 했던 분들한테 연락해서 추천서 써 달라고도 하고 또 읽어 보고 좀 평도 달라고 하고 의외로 책을 보고 먼저 연락 안 했던 분들이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또 가까운 분들은 좀 서운하게 연락을 음.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음. 다시 생각을 해 보고 또 사람들에 대한 만남의 이제 폭이 더 넓어졌다. 다양한 사람들을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고 이제 책이라는 음. 공통의 이 토픽이 하나가 더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뭐 출판사 사장님하고도 따뜻하게 만나서 차 마시면서 얘기도 해 보는 경험도 해 보고 그리고 책을 어떻게 냈는지 궁금해하시는 이제 싱가포르에 계시는 다른 엄마들도 만나서 뭐 커피챗 같은 거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예전에 제 생활은 이제 회사를 중심으로만 움직였다고 하면 지금은 조금 더 다른 네트워크 그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관계들이 생긴 기분이에요. 더 제가 관계가 넓어진 느낌? 사람들과의. 음. 예. 음. 그런 게 많이 달라진 것 너무 같아요.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예. 네트워크의 확장이 좀 되는 개념이 있다. 책으로 인해서. 근데 네. 오히려 또 그런 윅타이들이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어떤 그 서로 연결되는 즐거움과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오히려 잘 아는 분들과 조금은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 네. 책을 내시면서. 진짜 뭐 생각해 볼 게 많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에 너무 좋은 또 인사이트들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번 우리 커리어 치챗 시작해 볼게요. 네. 지금 방희란 님은 세일즈 경력이 되게 오래되셨어요. 한 22, 3년 정도 하신 걸로 네. 제가 알고 있고, 현재 지금 롤이,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네. AWS에서, 롤 자체는 APJ, GTM, 비즈니스 네. 디벨롭먼트 리드, 이렇게 되십니다. 그 일을 하시기까지 22년, 23년 이렇게 계속해서 세일즈의 다양한 롤을 해오셨는데, 그거를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근데 제일 궁금한 게, 어떻게 해서 처음에 커리어 시작을 세일스 쪽으로 하게 되셨는지, 처음에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처음에 도전을 하게 되신 건지. 제가 처음에는 이제 좀 다른 친구들보다 졸업을 하고 나서 쪼끔 늦게 이제 그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제가 따로 인제 뭐 패션 쪽에 좀 좋아하는 일들을 좀 하다가 좀 늦게 직장 생활을 인제 시작을 하게 돼서 직장 생활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인제 들어가기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원서를 내도 사실 이제 원서류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떨어지지면 안 되니까 인제 쪼끔 인제 하나를 좀 낮춰서 생각을 하자. 그래서 이제 좀 중소기업이나 인제 이런 쪽으로 원서를 넣고 인제 그중에 한 곳이 이제 되게 큰 미국 글로벌 기업의 이제 한국
그 총판이라고 해야 되지, 이제 그쪽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이제 중소기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근데 아시다시피 조직이 크지 않게 되면 이제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사실은 저라는, 그러니까 저 방이란이라는 사람의, 사실 제가 뭐 경력도 없고, 그러니까 저를 보고 뽑은 건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좀 패션 있게 해낼 수 있는 사람? 왜냐면 저는 되게 잡이 desperate 했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 그런 아마 간절함이 보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멀티햇을 제가 인제 쓰게 됐고, 근데 그게 저도 이게 꽤 몇 개월 동안 인제 그 구직 활동을 하다가 잘 안 되고 나서 이제 얻은 직업이니까 얼마나 제가 좀 열심히 해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뭐 그 롤 자체는 그런 뭐 팬시한 롤은 아니었고, 그 그냥 사원이 이제 하는 일들, 이제 뭐 과장님이나, 거기 중소기업이었으니까 뭐 이제 과장님이나 뭐 이제 뭐 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서포트를 처음부터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거기가 인제 여기에 있는 인제 것들을, 뭐 CPU나 메모리를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하거나 이제 그런 업무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 제가 일을 하게 되면서 무역 관련된 인제 뭐 인보이스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거기 프라이싱 테이블 뭐 받아서 여기 프라이싱 테이블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영어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취직을 하려고 토익 시험을 본 게 다거든요. 준비를 한 게 다고, 딱 한 달 정도 빡세게 공부를 했었어요. 무슨 영어 캠프 같은 데 들어가서 영어로만 말해야 되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인제 스파르타식으로 저희 때는 그런 게 아. 있었어요. 예. 거기서 먹고 자고 대학교 캠퍼스에서 그걸 방학 때 특강처럼 이렇게 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단기간으로 가서, 물론 뭐 드라마틱하게 그 영어가 얼마나 뭐 한 달 상간에 늘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인제 거기서 그걸 끝나고 토익 성적을 봤는데, 그래도 토익 점수를 이런 데 지원할 만큼은 나왔고, 아주 높은 점수를 받진 않았지만 그래도 회사에 지원할 만큼 나왔고, 그래서 그거 기반으로 인제 업무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저한테 그런 영어로 내가 말해야 된다는 거는, 인터뷰 볼 때도 그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그때 과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책을 한 권 딱 줬는데, 무역 영어 이렇게 돼 있는 책을 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인제 보면서 이제 싱가포르 애들, 홍콩 애들하고 어 시작을 하게 됐죠, 인제 영어로. "How are you?" 그러면 가만히 한참 듣고 있다가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이러고 예. 근데 그랬죠. 그게 첫 직장은 한국이셨잖아요. 네. 한국이셨는데 이미 그때 인제 글로벌 총판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싱가포르나 이런 쪽하고 지금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미 그때 회사가 좀 그런 역할을 한 거고, 음. 저는 인제 그 안에서도 인제 또 한 작은 부서 안에 인제 있었죠. 근데 이제 그때 근데 사람이 참, 그게 이제 기회처럼 인제 온 게, 그 무역 업무 전반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그만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좀 불만이 많으셨어요. 왜냐면 그분이 학교도 되게 좋은 데, 어디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데를 나왔고, 그분은 자기가 인제 갖고 있는 스펙에 비해서 지금 하는 업무가 너무 작다. 뭐 하여튼 그쪽 부장님하고 인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막 투닥투닥 하는 게 많이 사실 들리긴 했는데, 인제 저는 뭐 신입이고 뭐 사원이니까 뭐 그러다가, 근데 그분이 결국 나갔어요. 저한테 정말 인수인계를 한 30분, 1 시간 이렇게 쑥 해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당황을 했죠. 그리고 그 무역 영어를 꼭 손에 쥐고, 이거 몇 개만 하면 된다면서 이렇게 형광펜으로 쳐 가지고 페이지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게 보면 이제 코테이션 문의하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 "프라이스 달라." 뭐 "밤새 뭐 프라이스가 올랐냐."
뭐 비싸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제가 해야 될 말들 막 그런 게 있으니까 얼마나 인제 긴장이 제가 됐겠어요. 근데 그때 인제 엄청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 그게 인제 약간 제 인생의 인제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가고 난 다음에 과장이 하던 일을 어떻게 저같이 대리가 거기다가 직장 경험도 없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막 정말 이거부터 저거까지 인제 일을 다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옆에서 인제 그걸 쭉 지켜보시던 인제 상사분이 "너가 이 업무를 만약에 다 소화를 하면 사람을 뽑지 않고 그냥 너한테 월급을 더 올려주고 너한테 너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엔 지금 돌이켜 보면 제가 그땐 어려서 잘 몰랐는데 아마 사람이 잘 안 뽑혔던 것 같고 그 포지션이 되게 애매했던 것 같아요. 막 막 시니어를 뽑기는 그런데 또 너무 주니어가 하기도 그런데 마침 또 제가 있고 어쨌든 꾸역꾸역 해내니까 그래서 인제 그거를 하게 됐죠. 그리고 그 싱가포르 친구랑 어쨌든 되게 저랑 이제 알고 보니까 나이대도 비슷하고 하니까 그 친구랑 이제 대화를 되게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저랑 비슷한 또래의 인제 싱가포르리안 여자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걔 덕분에 이제 점점 싱글리시가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걔네들 그리고 하는 말 막 그런 것들이. 예. 음. 아, 이미 의도하신 건 아니었지만 첫 직장에서 그 일을 다 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네. 또 급격하게 뭐 영어뿐만 아니라 업무도 그랬겠지만 이제 영어가 네. 느는 계기도 되시고 그렇죠. 그러셨네요. 그래서 음. 출장을 인제 갔는데 처음으로 인제 얼굴을 봤잖아요. 그 싱가포르 회사분들 파트너 회사의 얼굴을 보고 근데 그 친구랑 저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 여자분하고. 그래서 베프가 됐어요, 완전. 그래서 인제 거기서 저에 대한 피드백을 파트너사에서 되게 좋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상사분들도 너무 인제 좋죠.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잘 해내다니." 막 그러면서 근데 마침 거기서 이제 협업을 해서 계속 거기서 인제 뭐 한국 마켓으로 더 이제 인베스트먼트를 하고 싶은데 뭐 희란이 와서 한 뭐 단기적으로 뭐 그러니까 뭐 워킹 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5 개월 뭐 처음에는 이제 뭐 3 개월 뭐 4 개월 5 개월 이런 식으로 와서 같이 업무를 하면 여기 메커니즘도 쪼끔 더 잘 이해하고 그러니까 싱가포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하면 너네가 한국에서 인제 우리랑 일하는데 더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제가 들어갈 때 아마 얘네들이랑 파트너십을 막 맺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인제 갑자기 저희 뭐 미국에 계신 실장님하고 "그래 네가 젊으니까 너한텐 좋은 기회일 수 같다." 제가 그때 당연히 싱글이었으니까 25살 이제 만 나이로 25 이제 한국 나이로 26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인제 그때 저희 그 미국에서 실장님이랑 이제 저희 상사분이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저희가 정말 다 잘 케어하겠다." 이래서 가게 됐죠, 싱가포르를. 입사한 지 1 년이 안 된 채 가게 아, 됐어요.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채 전혀 예상 못 했지만 전혀 예상 못 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연결이 돼서 싱가폴로 가시게 됐다. 기회가 갑자기 아, 생기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생긴 거네요. 예 뭐 긴 기간은 아니었어요. 뭐 워크퍼밋을 받아야 될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이제 몇 개월인데 저한테는 인제 그게 굉장히 인제 큰 터닝 포인트가 되고 사실 여기서 일하다 보니까 시야도 넓어지고 사람들이 인제 일하는 것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인제 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인제 죄송한데 이제 회사에서는 저한테 인베스트먼트를 되게 많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한테 차이니스 튜션도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뭐 이런 거 저런 것도 다 지원을 사실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점점점 인제 다른 꿈을 꾸는 거죠. 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전에 처음에 내가 잡을 구했을 때 그 자신감 없었던 그때와는 완전 다른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업무도 자신이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또 프로세스도 배우고 또 막상 뭐 과장님이 하던 일도 별거 아니라고 말했을 때는 시간이 또 지나고 제가 익숙해지니까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붙고 했는데 마침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돌아와서 되게 그리워했었어요. 거기 너무 짧게 있었거든요. 제가 4 개월인가 5 개월을 있었거든요. 싱가포르는 6 개월이 지나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6 개월이 지나면 이제 워크 퍼밋을 정식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관광 비자로 3 개월까지 있을 수 있고, 그때 그게 연장될 때마다 그 회사에서 레터를 써 주면 하여튼 6 개월까지는 괜찮았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무슨 레터를 인제 써 줬었거든요, 그 싱가포르 회사에서 스폰서로. 그래서 인제 좀 있을 수 있었는데 한 3-4 개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너무 그리운 거예요, 인제 그때가. 음. 근데 예. 그리운데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아오신 거고 싱가포르에 그쵸. 저는. 워크 비자 퍼밋은 없기 때문에 뭐 가시고 싶어도 가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어차피 제가 딱 그 해야 되는 업무나 그때 그 프로젝트 형태로 어사인된 타스크가 그렇게 그 긴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간 거고, 음. 뭐 릴레이션십도 충분히 인제 스트롱하게 빌드가 돼 있고, 뭐 거기 돌아가는 메커니즘이나 업무도 다 배워 왔고,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태로 제가 돌아왔죠, 인제 일하기에. 음. 근데 인제 사람이 좀 간사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저런 기회를 찾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인제 일을 하면서 원서를 인제 몇 군데 보이면 내기 시작했죠. 아, 회사에 계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예. 음. 일을 하면서 다른 기회를 두드린 거죠. 그래서 원서는 싱가포르로 내셨어요?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 위주로 거의 검색을 했었어요. 사실은 이제 싱가포르로 봤는데 싱가포르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드라마틱하게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인제 한국어로 일을 하고 걔네들이 우리랑 파트너십이 돼 있고, 또 미국에서 거의 그러니까 네이티브로 하시는 어메리칸 코리안 분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저의 그런 단순한 루틴한 업무 영어 실력을 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서 그래도 계속 기회가 있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런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 말레이시아 HP에서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채널 담당을 뽑는 거예요. 거기가 인제 전부 다 한 군데 에이펙 전체 나라를 이제 한 군데다가, 말레이시아가 인제 좀 저렴하니까 KLCC에다가 비용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다 모아 놓고 채널 팀을 다 거기다 모아 놨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커스터머 상담하는 프론트 데스크도 뭐 거기 다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이제 저는 채널 세일즈 인제 매니저로, 그때 이제 한국 HP가 엄청 뭐 총판도 많고 대리점도 엄청 많을 때였잖아요. 그 프린터도 한참 많이 팔고 노트북도 많이 팔고 이럴 때라서, 그래서 좀 이렇게 각각 나라에서 관리하는 큰 채널이 아닌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놓치고 있는 조그만 채널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채널을 몇백 개씩 인제 받아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게 된 거죠, 패치를. 근데 그거를 인제 시험을 봐서 합격하게 돼서 거기 쿠알라룸푸르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됐죠. 아, 그래서 그러면 원래 계셨던 회사에서 HP 퇴사를 휴렛 하고. 패커드로, 예, 퇴사를 하고 이제 이직을 하시는데 이직을 하시면서 네. 말레이시아를 가시게 되신 거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HP 쿠알라룸푸르 갔죠. 네, 거기로 가시게 되신 거고, 거기서 담당하신 거는 한국 쪽 그 네. 채널을 담당하시는 역할로 가신 거고. 네. 예. 음. 요새도 그게 언제죠? 되게 꽤 된 이야기죠? 한 20년 정도? 그럼요. 네. 오래된 음. 얘기죠. 근데 그때도 지금도 사실은 이제 말레이시아 쪽에 그렇게 해서 네. 아무래도 뭐 그 조금은 이제 저렴한 뭐 물가나 이제 음. 노동력 이런 것도 있고, 싱가포르하고도 접근성 가까운 것도 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에 사실 외국을 담당하는데도, 아시아의 다른 국가를 담당하는데도 거기에 이렇게 오피스를 모여서 있는 경우들이 좀 있죠. 많았죠. 그리고 그다음에는 인제 제가 그다음 거기서 나와서 델 코리아로 이직을 하고 한국으로 다시 오고, 한국에서 바로 그 중국 달리안 프로젝트라고 인제 중국 대련호에서 1 년간 출장으로 델 코리아 소속으로 1년 동안 나가서, 거기도 인제 비슷하게 우리가 말하는 인제 인커밍 콜 이제 받고
저희는 그거를 일반 컨슈머 고객들, 뭐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인제 대리 그때 인제 커스터마이즈해서 내 노트북도 사고 인제 막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런 거를 상담을 해 주고 하는 인제 부서. 이제 그런 부서는 어차피 전화로 하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서 한국인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코스트를 세이빙 하려고, 근데 그때 델 뿐만 아니라 그 제가 있었던 달리안 그 단지가 어 우리로 말하면 약간 뭐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SAP도 SAP의 이제 그런 비슷한 것도 거기 있었던 걸로 기억나고, HP도 아마 그쪽 그 구역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때 그게 이제 대련으로 많이 옮겼던 IT 회사들이. 그래서 뭐 저희 그 컨택 센터라고 하죠. 사실은 이제 콜센터, 뭐 컨택 센터도 이제 거기서 서포트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 1년 동안 대련에 가서 셋업을 했죠. 이거 청취자분들이 이 포인트를 좀 알면 좋으실 것 같은데, 네. 사실 글로벌 대기업들이 뭐 테크 기업이나 말씀하신 이런 전자제품 쪽 하는 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HP나 델 같은 기업들이 사실 아시아 쪽의 거점을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쪽에 많이 좀 두잖아요. 지금도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을 꼭 담당하는 그 부서나 어떤 롤도 꼭 한국에 있지 않고 이렇게 그 외국에 있을 수 있다. 말레이시아나 뭐 싱가포르 음. 이런 쪽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진출해 보는 것도 어 좋지 않을까. 해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지금은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음. 예전에는 인제 그 글로벌 기업들이 법인을 한국에 내는 거보다 여기에 인제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인제 지금도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나 한국에 법인을 두지 않은 이제 그런 뭐 그 다국적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제 그런 형태로 사람을 많이 하이어를 해서 인제 싱가포르에 거점을 두고 뭐 한국말을 할 지 아는, 혹은 뭐 중국말을 할 지 알고 뭐 다른 나라 언어를 하지만 일단 베이스는 여기다 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마 회사 전체적으로 비용 면에서는 그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인제 의견이지만.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인제 뭐 한국에 지사도 사실 많이 생겼고, 옛날에는 인제 싱가포르에만 있었던 회사들도 지금 보면 인제 법인이 많이 생긴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됐는데, 그래도 찾아보면 '아직도 그런 잡들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완전 영어 지금 근데 요새 분들은, 젊은 분들은, 저희 뭐 회사의 뭐 젊은 분들도 그렇고 영어를 다 너무 잘하세요. 이제 저는 지금 싱가포르 친구들 말고 인제 한국에 있을 때 입사하시는 분들도 보면 영어를 다 너무 잘하세요, 요새 젊은 분들은. 저 때랑은 확연히 좀 달라요. 우리 영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한번 해볼게요. 그 네. 20년이 넘게 이제 글로벌 업무를 담당을 하시고 네. 싱가포르에서 직접 지금 하고 계시기도 하고 중간에 이제 영국에서 공부도 예. 하셨고 그러면 이제 영어는 뭐 굉장히 편하시겠네요. 어떠세요? 불편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일하는 데 업무에 뭐 지장이 있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데요. 제가 이 책에다가도 썼어요. 책에다가도 썼는데, 꼭 읽어봐야겠다. 예, 꼭 읽어 보세요. 얼마 안 돼요. 이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사실 인제 저도 라이팅이 사실은 편한 세대고 해서 뭐 지금도 뭐 이메일이나 인제 이런 걸로 쓰는 게 사실은 더 편할 때도 되게 더 많고요. 가끔 인제 본사랑 인제 통화한다거나, 특히 인제 뭐 뉴욕에 있는 젊은 분들하고 통화를 한다거나 이러면 좀 힙한 발음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잘 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호주 발음도 인제 이럴 때도 있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이 되게 많은 인제 그 국가들이 또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APJ 롤을 그러니까 아시아 퍼시픽 재팬, 저희는 인제 APJ라고 하는데, APJ 롤을 하다 보니까 뭐 호주 분들하고도 그 콜을 할 일이 많고, 뭐 싱가포르에 계신 분들, 여기 그다음에 뭐 인디아에 계신 분들, 막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제 여러 명이서 콜을 하다 보니까 이 발음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영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영어가 아니고. 근데 호주 분들 영어도 약간 또 미국에서 쓰는 영어랑 본인들끼리도 또 잘 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요, 웃긴 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분하고 호주에 있는 분들하고도 그렇고 또 저희 팀에는 영국에 있는 이제 분도 영국 분도 계신데 이게 악센트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여기 처음에 와서는. 처음에는 이제 콜을 하면 너무 인제 각자 자기 막 얘기하고 할 때 제가 너무 인제 이게 날이 서는 거예요, 저걸 다 들어야 되니까. 듣고 뭐 인제 필기도 해야 되고 나한테 인제 주어진 액션 아이템도 인제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익숙해졌죠. 사실 그게 익숙해짐인 것 같기도 해요. 대충 이제 흐름상 '아 뭐 이 얘기야.'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익숙해짐이라는 게 참 공감이 되는데 그 예전에 20년 전에 처음에 싱가포르로 이렇게 출장을 가시게 되셨을 때는 그때만 네. 해도 뭐 무역 영어 이거를 가지고 네. 그 아름아름 하와이유를 공부하실 때는 사실 지금만큼 영어 실력은 아니셨을 텐데 아닌데 그때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는 지금보다 훨씬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건 그때는 자신감 그거는 뭐랄까 좀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그런 거였나요? 이게 많은 분들이 딱 잘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에 있는 사람치고는 이제 나중에도 그렇고 인제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고 뭐 다 이 정도만 한국 사람이 이 정도만 외국 애들하고 영어를 해 줘도 한국 사람이 영어를 이 정도만 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른 게 거기도 인제 제가 파트너사를 위해서 내가 영어로 어쨌든 떠듬떠듬이라도 얘기를 해 주는 거잖아요, 서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근데 지금 저는 베이스 자체가 입사도 싱가포르로 한 거고 영어는 너무 기본인 거고 이게 그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안 받고의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그냥 기본인 거예요. 아니 커뮤니케이션을 데일리로 못하면 지원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게 한국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이. 아침에 나가면 뭐 오피스에 가면 다 외국 사람이고 점심 먹으러 가도 다 외국 사람인데 제가 그거를 자신이 없었으면 인제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인제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사실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인제 많고 예전에는 걔네들이 외국 사람으로서 내가 한국인이라서 영어를 해 주는 게 그 사람들도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나는 영어밖에 못하는데 너는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이만큼 하니까 너무 좋다." 막 이런 얘기를 외국 분들도 가끔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나도 그냥 여기 영어로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인 거고 네가 지금 한국말 잘한다고 한국 사람인 거 So what? 나도 인디아에서 왔는데 나 중국에서 왔는데 이렇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인제 지금은 약간 그 레벨도 다르고 예 느껴지는 게 틀려서 쪼끔 더 뭔가 네이티브 레벨로 그 수준만큼 인제 가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좀 있죠 사실. 네. 오히려 지금 부담이 좀 더 되신다. 근데 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처음으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예를 들면 예전에 20년 전에 희란 님을 생각을 해 음. 본다면 왜냐면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 한국에 계신데 그 외국으로 좀 나오고 싶어도 본인의 영어가 걱정되시는 네. 분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음. 그분들의 영어 실력은 뭐 각자 다 다르겠지만 네. 어떤 분들은 본인이 가진 거보다 음. 조금 본인이 되게 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음.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너무 모자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전에 20년 전에 희란 님을 생각하시면 면서 그분들한테 조언을 준다면 영어에 있어서 어떤 조언을 좀 주시겠어요? 저는 음. 일단 채워지지 않아도 음. 사실은 뭐 70% 우리 근데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뭐 하다못해 세바 씨를 들어봐도 그렇고 좀 이제 성공하신 분들 나오면 항상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저희 회사도 이제 제품을 100% 완료될 때까지 테스트하지 않고 80% 정도 완료되면 시장에 내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커스터머의 피드백을 받아서 점점 완성시켜 가는 인제 그런 걸 추구를 하고 저는 영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는 그냥 born and raised in Korea이기 때문에 그냥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말하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외국인 그 영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다 채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영어 학원을 다녀도 '왜 안 느는 것 같지?' 그리고 영어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느는 커브가 잘 아시겠지만 잘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 뭐 저희가 이 나이에 막 단어 외우고 막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무슨 정관사 얘기하고 이러진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금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제 너무 후회되는 게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하고 물론 인제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를 얘기하는 거지만 고등학교 때도 영어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왜 나는 졸업했을 때 정말 그 간단한 영어고 외국인 보면 도망 다니고 이랬을까 고등학교 때 그랬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성문 기본 영어도 딸딸딸 다 외우고 수능도 저 영어는 잘 봤거든요. 영어 시험 보면 막 하나 틀리고 이랬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 책을 일단 많이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영어든 뭐든 이 랭귀지를 잘하려면 이 좀 센스도 있어야 되는데 책을 일단 많이 읽어야 그게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읽지 않으면 미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보장을 못 받는 것 같고 전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사실은 막 읽거든요. 영어 책도 우리 처음에는 우리 딸애가 보는 책들 있어요. 동화책 같은 거 좀 재밌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많이 읽고 뭐 안 되면 만화책 같은 거 있어요. 저 처음에 도그맨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냥 애가 도그만, 읽길래 우리 애 어릴 때 인제 그 보라고 봤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해서 인제 읽고 듣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너무, 너무 좋은 말씀. 이거 진짜 치트 코드 하나 나왔다. 영어 하시는데, 저 이건 진짜 공감하는데, 저희 더커유 그 멤버들은 사실 저랑 이런 거 리드 라우드라고 해가지고, 음. 영어 책을 진짜 소리내서 읽는 거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영어 실력에 있어서는 책을 읽기 전과 읽기 후로 나누는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그래서 그 책을 읽으라는 말씀 너무 진짜 공감을 하고,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좀 그거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나중에 대래 다니시면서 영국으로 또 이제 공부를 하러 가셨어요. 네. 영국에서 이제 석사를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뭐 휴렛 패커드, 델 이렇게 승승장구 좋은 직장에서 일을 음. 잘 하고 계신데 어떻게 또 중간에 공부를 하실 생각을 하시게 되셨어요? 업무를 인제 제가 SMB 세일즈를 좀 오래 하다가 업무 변경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음, SMB 세일즈라는 게 결국은 마케팅하고 되게 연결돼 있잖아요. 원투 매니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인제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되게 마케팅을 이제 제가 많이 같이 인제 뭐 고객들이 어떤 반응이 있는지 이제 어떤 제품하고 어떻게 번들로 나갔을 때 고객들이 좀 좋아하는지 인제 이런 것들을 계속 나누다 보니까 이런 마케팅 스트래티지나 이런 거는 나도 되게 잘할 수 있겠다. 나도 해 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덜컥 인제 세일즈의 경험만 가지고. 근데 사실 인터널로 지원을 했는데 저는 사실 제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다 제가 될 음, 거라고 했는데 왜냐면 보통 인터널 트랜스퍼 하면 다 이제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이제 그 음, 뭐 제품 지식이라든지 회사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이미 익숙해져 있고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제가 막 도전적인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그게 인제 마케팅이라는 전문 그 직종인데 제가 그걸 너무 쉽게 받은 것 같고 이제 결과는 당연히 좋지 않았어요. 제 기대와는 완전 다르게. 그래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좋은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결과였죠. 안 그랬으면 제가 그런 안 된 생각도 게. 안 했을 거고 예. 그래서 '아 마케팅을 다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국내는 사실 국내 과정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교수님이 하는 거에서 또 이제 파생을 해서 또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쪼끔 다르게 해 보고 싶다. 더 늙기 전에 다른 환경에서 정말 내가 어차피 마케팅이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전공도 완전 바꾸는 거고 저는 이제 화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른 쪽으로 해 보고 싶어서 이제 마음을 먹고 그것도 전공 바꿔서 지원하려면 인제 또 다시 그 뭐라 그러죠? 우리 온라인 학점하는 이제 그거 했었어요. 거기에서 일단은 경영학으로 이수를 하고 이과에서 문과로 석사 과정을 밟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MSC거든요. 그리고 MBA를 간 게 아니라 MSC 석사 과정을 한 거라서 그래서 그때 준비를 많이 했고
영어 공부도 인제 그때 인제 사실 제대로 많이 했죠. IELTS 공부하면서 인제 뭐 문법이나 인제 이런 거는 했고, 그래도 제가 인제 예전부터 버벅대고 뭐 그런 것들이 하나도 헛되진 않았어요. 뭐 How are you를 했던 부터 시작을 했던 영어책을 무역책을 보고 몇 개만 계속 이렇게 똑같이 반복을 했어도 그 안에서도 분명히 제가 성장을 했었고, 티가 안 나지만 어느새 이제 어느 정도 그다음 공부할 때는 쪼끔 더 가속도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IELTS도 생각보다 단기간에 점수가 되게 나왔고, 그래서 인제 그거 가지고 뭐 다 하고, 저는 제가 다 했어요. 뭐 지금은 유학원도 너무 잘 돼 있고 했는데, 그때는 인제 앞으로 돈을 벌지 않아야 되는 거고, 주변에서 반대도 많이 했죠. "다른 사람은 유학 갔다 와서 회사를 가는데 왜 반대로 하냐." 근데 지금 딱 포즈를 하고 가야 되는 강한 제 그런 사인이 들었고, 이 목마름이 왔어요. '마케팅을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인제 엑셀 파일로 쫙 영국이 미국보다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인제 영국으로 일단 결정을 하고, 학교도 인제 다 학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각 지역별, 영국도 인제 크니까 거기에 뭐 런던하고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서 지역이 되게 많잖아요.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다 분리하고 지역별 날씨 뭐 이런 것들을 쫙 다 해 놓고, 버지팅도 다 제가 한 다음에 이제 몇 개를 추려서 넣어서 가게 됐죠. 야, 대단하시다. 그 청취자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MSC를 하셨다는 거는 소셜 사이언스 쪽 마스터를 하셨다는 네. 말씀이고, 그다음에 IELTS는 이제 토플처럼 영국의 학교를 갈 때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 영어 시험이죠. 그래서 네. IELTS를 하셨는데 IELTS 점수 여쭤봐도 돼요? 그때 몇 점 맞으셨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7.5, 8 뭐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대단하시다. 그게 영어를 잘하셨네요, 이미. 4 개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쵸. 꽈락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예. 그랬던 것 같은데 평균 7.5 였던 것 같아요. 8도 음. 하나 있었던 것 같고. 정말 잘하시는구나. 보통 이제 좋은 영국의 대학교의 석사 과정을 가려면 최소 6.5에서 7 정도는 돼야 아 평균이. 8은 모의 때 그렇게 나왔던 것 같고, 예 7.5 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너무 오래되고 개념 잊어버렸는데 들어보니까 8 이면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 8 이면은 예 엄청 잘하는 레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4 개가 있어요, 점수가. 그래서 제가 이거 음. 평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억이 평균 이 4 개를 내서 하는 거고, 뭐 라이팅하고 리스닝하고 스피킹하고 하나가 뭐였죠? 이렇게 리딩, 리스닝, 라이팅, 리딩. 스피킹. 예. 예,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라도 내가 아무리 스피킹에서 8 점이 나와도 라이팅에서 뭐 5.5, 6 점이 나오면 이거는 탈락. 다시 봐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준비를 좀 주도적으로 하셔가지고 영국에 오시게 됐는데, 그러면 회사는 그때 대래 다니고 계셨는데 휴직을 하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사표를 냈지만 다시 사실은 가자마자 거기로 복직은 하기는 했어요. 그다음에 인제 거기서 일하다가, 아니 좀 하다가 복직 증명서를 써 줬어요. 그때 인제 음, 전무님이 예 써 주셔 가지고 그게 있는 게 또 오퍼 받는데도 좋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받고 다시 돌아오고 싶지는 않았는데, 근데 사실 그래요. 뭐 내가 떠날 때는 완전히 저만 찍고 다른 사람이 돼 가지고 어떻게 멋진 막 코카콜라 마케팅, 나이키 마케팅 이런 데를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좀 좌절을 경험을 했어요. 공부하고 나면 이렇게 학교에서 마지막에 오잖아요. 인제 회사에서 구인구직 광고하러 인제 오고, 거기 자기네 회사가 어떤 뭐 베네핏이 있고 이러고 인제 지원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안 됐어요, 거기서도 다. 아, 그러니까 영국에서 네. 석사를 마치실 때 지원들을 하셨는데 영국 내에서.
예, 학교로 오거든요. 그 회사들이 몇 개 이제 아시잖아요. 이게 끝날 때 되면 이제 와서 미리 이제 잘하는 인재들은 뭐 찜도 해 놓고 뭐 이러더라고요. 점수 좋은 네, 특정 학과들 좀 유명한 학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학과들은 그랬는데 저는 이제 좀 만약에 잘 되면 영국에 조금 더 있을 생각도 있었어요. 비자나 이런 데 해결이 되면. 그리고 누구나 떠날 때는 다 그런 꿈을 꾸고 떠나잖아요. '내가 I'm 당분간 이 talking 나라로 to you 돌아가서 성공하기 전까지는 daily,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러고. every evening, going 365, dancing every night, fading in, out of feeling, permanently high. I'm talking you and I, going 365. Sunrise.